회전교차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방향 출구입니다. 600m 앞에 시속 오른쪽에 버스가 오네요.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버스가 들어오면 어떡해. 예, 사고는 안 났어요. 어이씨, 또 왔네. 예. 이렇게 쭉 가는데. 뒤에 버스가 빵 그러네요. 버스가 미안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버스가 따라오네요. 따라와서 뭐라 그러네요? 회전차로가 먼저 거 모르나? 도라이가 씨발놈이. 야, 회전차로가 먼저 거 모르나? 야, 내가 먼저 좀 당겨 넣어라. 도라이가 내가 먼저 돌고 있었던 거 못 봤나? 네, 이제 운전석 쪽으로 오네요. 마, 차랑 와서 나라. 내가 아직 수사 끌기가 좀 목을 잡았대요. 멱살을 잡았는지 목을 잡았는지. 끌기야, 개새끼야. 이거 죽을래? 네. 한 손으로 이제 핸드폰 신고하려고. 가만 죽을래? 예. 죽을래? 이게 왜 이래? 안 온다. 네, 한 손으로 방어하면서. 네, 여기 버스 기사가 지금 몇 살 잡고 협박하고 있거든요. 경찰 좀 신고. 휴대폰에 도와주세요. 네. 교통사고 난 건 아니죠? 네네. 지금 도로가 위에세요 혹시? 네. 지금 어디서 어느 방향이에요? 지금 서울역 서울중앙역에서. 네, 중앙역에서 한마음병원 가는 길이야. 대정교차로. 예. 2번 사고 어떻습니까? 페달 블랙박스네요. 이거 한캠 3XQ네. 이거네, 이거. 예, 제가 가끔 선물로 드리는 한캠 3XQ 페달 블랙박스. 지금 발이 브레이크 페달이 있는데 저렇게 막 그냥 멱살 잡고 막 그렇게 목을 졸랐다요. 이분 말씀으로는 그거는 안 찍혀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발이 풀릴 수도 있겠죠. 그 발 풀리면 차가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시 누른다다가 잘못하고 가속 페달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가만히 있어. 예, 여기서 보세요. 가면서 이건 뭔가요? 자동차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은 특가법에 의해서 무겁게 처벌되는 거 있죠? 특가법 위반, 운전자 폭행. 근데 경찰이 뭐라 그럴까요? 네, 몇 번 놓으라 그랬는데 제 목을 조르고 흔들면서 또 한 손 저를 때리려고 하길래 제가 한 손을 맞고 한 손으로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들고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분하고 대화를 합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이 드러난 식으로 네가 먼저 멱살 잡았지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 목을 조를 때 저는 한 손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를 찾아들고 한 손은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목에 뭐 이렇게 긁힌 상처는 없지만 목이 조여진 부위에 붉게 달아올라서 붉게 달아올수면 그게 상처죠. 경찰분이 오셔서 빨간 거 증거 사진을 찍어 가셨습니다. 11월 오늘이네. 오늘 오후에 병원에 갈 겁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에 있었던 일이군요. 폭행당한 그날은 아플 줄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니 목과 어깨 부분이 몸살 난 것처럼 아프고 목을 뒤로 칠 때는 찌릿하다고 해야 될지 반으로 찌른다고 해야 될지 그런 통증이 있어 병원 가서 진단서 끊을 예정입니다. 주말이라서 병원에 못 가고 월요일에 갈 겁니다. 네,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경찰분에게 처음에 보복운전을 신고한다고 하니까 성립이 안 된대요. 제 차를 앞에서 가로막은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보복운전은 차로 나한테 공격해야 돼요. 보복운전 아니에요. 그래서 운전석에서 폭행당한 건 특수폭행이 아니라 특가법 위반, 운전자 폭행. 운전자 폭행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택시기사나 버스기사가 아니라서 저 특가법 위반은 아니래요. 단순 폭행으로만 접수가 된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 택시기사나 버스기사가 아니라서 특수폭행이 아니라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신고하고 5분 만에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차 2대, 경찰 4분이 오셨는데요. 차가 서 있었어요.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예. 니가 새끼 운전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학수식이야. 예. 그러면서 끄지야, 개새끼야. 이거 죽을래? 여기 이거요.
이게 택시기사나 버스기사 같은 운전자 폭행이 되는데 자가용은 안 된다는 거예요. 특가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차한 거죠? 정차한 경우에는 자가용은 안 된다. 자가용도 특가법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된다. 투표 시작. 네, 100%가 자가용도 특가법 대상이다. 근데 경찰관은 안 된대요. 허허. 왜 그럴까요? 특가법을 보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요. 만약에 상처가 있으면 3년 이상의 벌금형이 없습니다. 운행 중이 뭔가요? 차가 달리고 있을 때? 그럼 가로 열고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 3호에 따른 그러니까 택시나 버스예요. 거기는 택시나 버스는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해서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된다. 경찰관 이거 봐. 봐봐. 여기 버스나 택시는 사람을 태우거나 또 내리기 위해서 잠깐 멈춘 경우 그때도 해당된다. 근데 너는 택시 아니잖아. 너는 버스 아니잖아. 그러면 승객 내리고 타고가 아니라 신호대기 하고 있을 때 막 뚜까 패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운행 중이 뭐예요? 운행 완료하기 전에 이제 운행을 끝내고 더 이상 내 운행 안 한다. 차에서 내렸다라든가 차에서 막 이제 다 시동 끄고 내리려고 그런다든가 그럴 때는 더 이상 차가 안 굴러가잖아요. 근데 지금 시동 켜 있어요. 지금 또 이게 웃기는 게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뭐 이런 거예요. 요금을 받고 하는 거. 그러면 통근버스, 회사의 통근버스 요금 받나요? 안 받잖아요. 교회 버스 성도들 막 내리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뚜까 패면은 그러면 이거 여객자동차 아니니까 안 된다. 웃기잖아요. 그게 경찰이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운행 중이라는 것은 운행 완료 전을 뜻하는 거죠. 참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이런 거예요. 돈을 받고 요금 받는 거. 택시나 버스. 넌 자가용이잖아. 택시나 버스가 아니라서 안 돼. 이게 경찰관이에요. 경찰관이 그렇게 모르나요? 이거 경찰청에서 전국의 교통사고 조사관들 교육 좀 제대로 시켜야 되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운전자 폭행을 해야죠. 한 6년 전에 제주도에서 카니발 사건 기억하세요? 빨간 모자 쓴 사람이 와갖고서 막 카니발 운전자 막 때리고 그다음에 옆에서 저 부인이 카메라 찍으니까 카메라 빼서 팍 던지고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이제는 다들 정차에 있을 때도 당연히 운전자 폭행 된다는 거 다 알 줄 알았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그래서 법원 판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노 76 일시 정차한 경우에는 택시나 버스 이외에는 이거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1심에서 유죄를 인정했더니 운전자 폭행 유죄를 인정했더니 아니다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 아니 그거 당연히 포함되지. 당연히 포함된다. 왜? 맞다 보면 잘못해서 가속페달 밟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2차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경찰관에게 지금 제가 방송한 거 다시 가서 설명해 주고요.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해 달라고 그러세요. 여기서 이제 질문자가 상대가 싹싹 빌면은 그러면 진단서 제출하지 말고 그냥 폭행으로만 그럼 벌금형으로 끝나요. 근데 상대가 잘못했다고 안 한다. 그럼 진단서 제출하세요. 진단서 제출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제일 좋은 판결 받아도 집행유예예요. 진단서 제출되면. 저 버스 기사분 빨리 이 방송 보세요. 빨리 이 방송 보고 가서 싹싹 비세요. 이번 영상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중에 최고 중요한 거예요. 자, 풀박차 가는데요. 신호에 따라 4차로는 우회전차로나 직진차로예요. 직진하다가 여기에서 오른쪽 차로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경찰관이 오래요. 오래요. 쓰래요. 저 앞에 차도 있어요. 뭘까요? 뭔가 잘못했대요.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시선 구간에서 나 안 넘어갔어요. 나 직진하다가 차로가 두 개로 바뀌죠? 차로 두 개 넓어져요. 내 뒤에 차 없어요. 옆에도 차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옆에 차로로 가요. 내가 세차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일로 와. 저 트럭도 똑같이 걸렸네요. 일로 와. 왜 걸렸을까요? 왜 교차로에서 똑바로 앞차 따라서 한 줄로 오지 왜 옆으로 왔냐요? 일반 도로였고요. 정선 지켰고요. 실선 지켰고요.
직진 신호 나오고 나서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서 이제 우회전해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차선 변경 아니죠. 차선이 없잖아요. 진로 변경이 진로 변경. 네, 방향을 변경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이래요. 네, 교차로에서 왜 진로 변경했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교차로 내에서 옆에 차 없으면 다른 차들 방해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변경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경찰이 차선 변경 위반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분은 여기서 차선 변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좀 제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 범칙금 빨리 내고 안전운전하겠습니다. 이분께 범칙금 그 납부 통고서 좀 올려주셔야 되는데 올라왔나요? 아직 안 올라왔네요. 범칙금 납부 통고서 사진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는데 뭘로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너 교차로에서 왜 변경했어? 그냥 똑바로 오지.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들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은 위법이다. 그게 단속 대상이다. 뭘 잘못한 거지? 단속 대상 아니다. 투표 시작.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네, 100%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경기도 구리시 교문사거리랍니다. 여기 가실 때 조심하세요. 다른 데는 몰라도 경기도 구리시 교문사거리 갈 때는 조심하십시오.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이 진로 변경하지 말라고 특별히 정해져 있으면 못해요. 2015년도에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제가 이거 논문도 하나 간단히 써서 기억하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찾아봤습니다. 대법원 2015도 3107입니다. 여기 쭉 보면요. 대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 14조 사항에 따라서 도로교통 14조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요거네요. 요거. 참외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참외 진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돼갖고 항이 달라졌네요. 참외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참외 진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진로 변경이 금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실선이죠, 실선. 또는 실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로 변경 금지라는 게 뭔가 있으면 그럼 진로 변경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요.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진로 변경 금지하는 도로권에 백색 실선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또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 금지가 있죠. 앞지르기 금지. 앞지르기란 뭐예요? 어떤 차가 내 앞에 가고 있는데 이 차를 이렇게 해서 이게 앞지르기입니다. 앞지르기는 인트로가 들어 있죠. 근데 아까 그 앞지르기인가요? 나는 여기서 이리 갈 거였어요. 앞지르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로가 넓어지니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금지하는 규정이 두고 있지 않다. 이게 중요한 거죠. 교차로에 진로 변경 금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교차로는 진로 변경하지 말아라. 교차로 한 줄로 가라. 그런 게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생겼나요? 경기도 구리시에는 거기는 도로교통법이 새로 생겼을까요? 그러면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하다 옆 차한테 방해를 주면 그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죠. 이 중요한 판결이에요, 이게요. 2015도 3107. 대법원 판결들이요.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금지 규정이 없다. 2015년이지만 혹시 지금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죠. 도로교통법 14조 찾아보겠습니다. 14조의 차로의 설치 똑같네요. 14조와 참외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요 말만 나오지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하지 말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경기도 구리시 교문사거리에서는 뿔박차가 뭘 잘못했을까요? 자, 쭉 여기서 차로가 여기서 넓어지지 않은 두 개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 거죠. 우회전하게 돼서 윤리 가는데 누구한테 불편을 줬을까요? 일리 와. 아, 저도 이번에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나 봅니다. 네, 저도 이번에 공부 좀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부 다, 여러분들도 50%가 뭘 잘못했지? 과연 불박차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니, 진짜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 경기도 구리시에는 경찰서가 하나 있는지 두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경기 북부경찰청이죠.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못한 걸 알려주셔야 다른 운전자들도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할 텐데,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경찰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는 건지.
불박차 운전자가 욕을 하는데요. 누구한테 욕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보겠습니다. 좌회전하러 가는데 황색 신호. 뒷차가 들이받았어요. 예, 왜 욕을 했을까요? 누구? 앞차가 빨리 안 가서 그런 모양이죠? 앞차가 빨리 안 가서. 예. 그리고 불박차 앞으로 들어왔나요? 여기서 2차로로 갔으면 되는데, 빨리 안 가서 그런 것 같네. 그러니까 황색 신호로 바뀌네요, 이때. 여기서 황색 신호가 이때 바뀌네요. 정지선을 지났고, 여기 교차로 네모 박스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대법원에서요, 신호가 황색불이 켜지면 멈춰라. 뭘 기준으로 할까요? 정지선일까요? 자, 1번 정지선이다. 1번 정지선. 2번 횡단보도. 3번 교차로 네모 박스.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황색불이 바뀌면은 멈춰야 되는 것은 투표기가 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정지선이라는 분도 계시고요. 횡단보도라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도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50분 중에서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몇 분인가 보겠습니다. 자, 정지선 기준으로 한다. 횡단보도 기준으로 한다. 교차로 기준으로 한다. 정답은 교차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의 34%는 정지선이라고 그러셨어요. 또 10%는 횡단보도라고 그러셨어요. 56%는 정지선, 교차로라고 그러셨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황색불은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네, 거기 그 앞에 쓰라고 돼 있어요. 차체 일부라도 통과돼 있으면, 일부라도 물려 있으면 그냥 바로 가지만은, 그렇죠, 멈춰라. 대법원 판결은 이거죠. 내가 여기서 정선이 못 멈춘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교차로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멈춰라. 교차로에서 일부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가라. 근데 아직 가기 전에요. 이 불박차는 이때 바뀌어요. 아직 네모박스 전이에요. 이때 불박차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멈췄으면은 교차로 안 들어가고 여기쯤 멈출 수 있지 않았을까?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 멈추다가 여기 끼익 해서 이거 멈추고 저 한복판에 있더라도 그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 대부분은 교통체증이 되든 말든 그건 신경 쓰지 마. 그냥 무조건 멈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잘못되어 있는 거 대부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판단해갖고 무조건 멈추라는 거예요. 내 차가 여기라도, 여기 조금이라도, 여기에 요 트럭은 가야 돼요. 근데 나는 아직 전이에요. 근데 난 멈추라는 거예요. 웃기죠? 웃기지면 어떡하겠어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그 이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난 대법원에 충성 하면서 딱 여기에 바로 멈추네요. 근데 뒤에서 꽝. 후방 영상 보실까요? 후방 영상. 뒷차는 불박차 갈 줄 알았죠? 근데 불박차 황색불 칠 때 멈추니까 뒷차가 와서 그냥 꽝. 대법원 판결에 충성한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이유가 있는 제동이죠. 뒷차 100%입니다. 근데 이 황색등에 대한 게 이제 지금 고쳐져야 돼요. 경찰청에서도 고치려고 하고 있고, 또 뭐 국회의원도 이걸 고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곧 고쳐질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그러면 사라질 겁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겁니다. 잘못된 엉터리 대법원 판결, 황색불에 대한 판결, 그거는 곧 사라질 겁니다. 태백에서 심야 시간 50대 여성이 40대 택시기사 성추행 논란? 뭐야? 심야 시간대에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이 택시 운전기사에게 성희롱과 신체 접촉한 사건이 강원도 태백에서 발생했다. 50대 후반의 여성이 40대 후반의 운전기사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뭐야? 여자가 기사한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여자가? 그럼 택시기사 나쁘지? 택시기사 큰일 나지? 누가 신고한 거야? 여자가 신고한 거야? 남자가 신고한 거야?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기사 B씨의 진술은 A씨가 너 좋아? 같이 자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손으로 신체 부위를 만졌다. 남의 몸에 손대지 마세요. 지금 성희롱과 성추행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제지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여성 A씨는 택시 요금 8,400을 내지 않고 그냥 내리려고 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112 신고했다.
경찰은 밤 12시 직후에 자정 직후에 현장에 출동해서 여성 승객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 조치했다. B씨는 지구대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고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 B씨는 경찰이 도착하자 A씨는 여성이 오히려 자기가 성추행 당했다며 억지 주장을 펼쳤다. 택시비를 내지 않거나 상황을 왜곡하려는 악질 승객도 있어서 심야 시간에는 특히 긴장 속에서 운전한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현재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택시기사 보호 시스템의 필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태백시 택시업계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 취객 승객에 의한 폭언, 폭행, 성추행은 비일비재하다면서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택시 내부에 차단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사 보호 매뉴얼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 뭐야? 여성 승객이 50대 후반의 여성 승객이 40대 후반의 남성 택시 기사분을 성희롱하고 접촉도 했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그 내용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차에 타면서부터 영상이 쭉 올려주셨는데요. 그냥 중요한 영상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밤 11시 30분경. 같이 보시죠. 여성이 술에 취해서 혼자 하는 얘기예요. 혼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 5분 정도 지났어요. 네, 혼자 하는 얘기예요. 네, 여자입니다. 50대 후반의 여자예요. 아이고.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말라고요. 만지지 마. 왜? 지금 왜 나를 뭐 손들고 지금 뭐 성추행하시는 거예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죠? 이거 몸도 못 가누네. 그냥 내려? 결제해 주시고요. 결제. 요금 8,400원이라고 그랬던가요? 안 주신다고요? 안 주실 거예요. 하는 꼬라지가 지금 나는 돈을 내. 좀 주세요. 먼저 지금 뭐라 그랬어 지금? 응? 그건 나중에 경찰이 보면 판단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아니 그거랑은 이건 별개예요. 택시 요금은 주셔야 되고. 우리 뻘 같다는 게 이게 지금 어디서? 아니 제 반말하지 마시고.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언제 봤다고 반말하면서 지금 뭐 하시는 네 거예요? 지금 네가 먼저 경찰에 신고했잖아. 신고하라면서요. 요금 없다고 신고하라면서요. 알았어요. 경찰에 오겠는데요? 네.
네, 경찰에 왔네요. 아, 이때까지 안 내리고 있구나. 하하. 하하. 아이고, 술을 좀 적당히 드시지. 그리고 저렇게 술이 많이 취했으면 집에서 누가 와서 좀 데려가든가 아니면 누가 좀 데려다 주지. 에이구. 성희롱하고 그리고 몸을 만지고 이것도 추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택시기사분은 피해자 진술을 했답니다. 그리고 가해자대 진술 이제 조사는 좀 이제 뭐 곧 할 거라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나중에 술 깨고 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저분이 잘못한 걸까요? 술이 잘못한 거죠. 근데 술을 그렇게까지 많이 마신 내가 또 잘못한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술 많이 마시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술이 왼수입니다. 이 사건 나중에 저 택시 승객 어떤 처벌을 어떻게 받았는지 결과 올려주시면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가겠습니다. 제한속도 50도로에서 앞에 차들 좌회전하고 또 좌회전하고 또 좌회전하고 나도로 좌회전하는데 차 온다. 아하. 여러분들 이럴 때 자, 그다음에 이럴 때 여러분들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차가 여기 옵니다. 1번 고 2번 스톱.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 투표 시작. 앞에 차들은 차가 멀리 있어 갔는데 나는 갈라리스 여기 딱 있어요.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근데 급하게 들어갑니다. 고가 한 표도 없나요? 스톱이 100%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셨습니다. 이분은 가셨어요. 예. 근데 저 차가 속도가 엄청 났대요. 제한속도 50에서 저 차 속도가 119가 나왔대요. 와, 엄청나네. 50에서 119면은 그럼 69km나 초과했어요. 자, 2번 사고. 그럼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불박차 지금 가면 안,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꺾었어야죠. 여기서요. 근데 여기서 꺾습니다. 꺾다가 보험사에서 80대 20으로 얘기한대요. 저 차가 과속에 대해서 처벌받았대요. 그러니까 과속으로 처벌받는 거는 별개로 하고 80대 20이면은 오케이, 받아들이자. 2번, NO. 예. 즉, 불박차 80이라는 거예요. 불박차 80, 과속관차 20이라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0대 20 받아들이시겠습니까? NO 하시겠습니까? 투표 시작. 50이었으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NO가 4%, 받아들이자 96%. 50으로 갔어도 위험한 상황이죠. 저는 80대 20이 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저 차가 엄청난 과속인데 80대 20이 맞나요? 경찰에서 어느 차를 1차량을 했을까요? 경찰은 상대 차를 1차량을 했네요. 엄청난 과속. 일반적으로 더 잘못한 차를 1차량을 하거든요. 근데 엄청난 과속이기 때문에 저 차를 1차량을 했지만 민사는 다르죠. 경찰에서 과속한 차를 가해 차량을 했는데 왜 내 과실이 더 큽니까? 한번 소송해 보세요. 법원에서 어떻게 나오나. 경찰에서 1차량, 2차량은 법원에서 몇 대 몇에는 관계없습니다. 참고하는 판사들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경찰의 1차량, 2차량은 그건 경찰이 우리나라의 경찰 교통조사관이 3,000명이에요. 또 뺑소니 교통범죄 수사팀까지 하면 3,500명 됩니다. 판사 숫자는 비슷하네요. 판사가 한 3,000명 조금 넘습니다. 교통조사관들은 이거는요. 좌회전차를 1차량으로 했었어야죠. 좌회전차를 1차량을 하고 상대차가 처벌받는 건 별개로 하고 더 잘못한 것은 좌회전차죠. 비보 좌회전차, 저 상대차 입장에서는 여기에 비보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없잖아요. 그럼 이 차는 저거 뭐지? 앞에 신호위반 차들 왜 이렇게 많지? 줄줄이 좌회전? 후발주자 있을지 몰라? 과거에 대비하지 못한 거? 그리고 과속한 거? 그런 거 해서 80대 20이라는 거죠. 물론 70대 30이 될 수도 있고 90대 1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만이시면 내가 이 차량인데 왜 나 과실이 더 커야 돼? 그럼 소송해 보세요. 소송 가서 법원에 어떤 결과 나오는지 나중에 결과 나오면 꼭
무슨 사고야? 컨트롤하고 승용차하고.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대형 트럭이에요. 네, 누군가랑 블루투스 통화 중입니다. 네, 앞에 본데, 이거 봐라! 아이고, 대형 트럭에 짐을 많이 싣고 가면 저거 못 피하겠죠. 불박차 어떤 트럭이에요? 불박차 4.5톤 윙바디 트럭 짐이 실려 있어서 짐을 10톤 싣고 있었대요. 축축하면 더 실을 수 있는 거죠? 예, 야, 공차 무게만 해도 9톤이고 총 중량 19톤이고 저 무거운 차가 저거 멈출 수 있을까요? 불박차 보험사도 DB, 상대도 DB. 몇 대면 얘기하나요? 몇 대면 얘기. 아, 상대차는 기름이 부족해서 멈췄대요. 뭐 앵꼬 났다 그러잖아요. 그 표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예, 여기 딱 돼 있네요. 그 기름이 부족해서 뭐가 출력이 떨어져 갖고 그래서 차가 못 나가니까 옆으로 대려고. 어이구, 미리미리 좀 점검 좀 하시지. 이번 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 우리 보험사가 6대4 얘기하고 있다고요? 6대4?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속 80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 잡으면 정지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50m 멈출 수 있나요? 못 멈출걸요? 시속 80일 때 54m의 승용차 기준이에요. 근데 브레이크 잡아서 끼익 미끄러지는 게 요거거든요. 요게 무거운 차는 1.3에서 1.6배까지 된대요. 그러면 1.3 하면은 약 40m 되는 거죠. 1.6 하면은 그러면 40, 한 5, 6m 되겠죠. 그래서 큰 차는요, 승용차보다 미끄러져요. 저희 집에 강아지 지금은 한 마리밖에 없죠. 예전에 4마리 키울 때요. 조그만 강아지들은 뛰다가 탁 뭐 쓰면은 딱 거기 서요. 근데 우리 큰 개요. 걔는 쭉 미끄러지더라고요. 그 제동거리가 달라요. 이 제동거리가. 공주거리는 위험하다. 브레이크 잡아야지. 그건 똑같아요. 그건 약 1초로 보잖아요. 그런데 제동거리는 미끄러지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사에서 60대 40 얘기하고 있다는데요. 아, 불박차 입장에서 과연 멈추기가 쭉 가다가 이때 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80m 좀 더 가서 꽝. 저 급제동할 수 있나요? 19톤의 큰 트럭이 급제동하면 어떻게 쫙 돌면서 또 옆에 금방 여기 보세요. 바로 옆에 또 급제동해서 픽 돌면서 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이번 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1번 60대 40? 그래. 앞에서 들어오는 거 왜 못 봤어? 그리고 왜 못 멈췄어? 그게 상대 승용차 60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단 더 돼야지. 80대 20은 돼야지. 저거 못 멈추는데 급제동하다 차 뒤집어지면 어떡해? 100대 빵이지.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자, 투표 시작. 저기서 급제동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요? 급제동하다가 미끄러지면서 가다가 차가 넘어지면서 승용차 덮쳤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저거 도로교통공단 가면은 정지거리 왜 80m 이상 왔잖아. 80m 안 돼. 멈췄어야 돼. 근데 이게 승용차하고 저 짐을 싣고 있는 큰 트럭하고 차가 휘득 뒤집어지면 거기서 급제동할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거요. 그 분석이 승용차 기준이죠. 예, 근데 저 큰 트럭으로 한번 해봤을까요? 시속 80으로 달리다가 짐 가득 와서 끼익 한번 해봤을까요? 그 실험 안 해봤을 것 같은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 뒤집어지면은 누가 크게 다치고 그런 거 안 했을 거예요. 다만 미끄러지는 정도가 더 많다. 1.3에서 1.6배다. 그런 이제 이론으로만 했겠죠. 그래서 이번 최선을 다한 게 그나마 큰 차들은요 급제동하고 싶어도 더 큰 사고 때문에 더 큰 사고 날까봐 그 급제동을 제대로 급제동 그게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100%는 100대 빵입니다. DB 이럴 때 어떡할 겁니까? 불박 트럭도 DB, 상대도 DB. 상대 운전자한테 이거 보여주세요. 수긍이 안 되면 그러면 불박차 운전자가 소송해야죠. DB를 상대로. 오늘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가 이게 상식 아닐까요? 상대편 운전자는 급제동한 차가 휙휙 져서 그 차 덮쳤으면 내 앞차 운전 큰일 날 뻔했었는데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대가 DB가 아니면은 DB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할 텐데 상대가 DB니까 제가 근데 상대 측에서 질문 들어왔으면 제가 100대 빵 받아들여 옳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양쪽이 다 DB라 하더라도
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투표하는 것도 과연 제가 설명한 게 일반인들이 수긍이 가겠는가? 커먼 센스. 법은 상식입니다. 과실 비율도 상식입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몇 대 몇으로 끝났는지 알려주십시오. DB 관계자분들 양쪽 다 같은 보험, 같은 DB일 때 이때 설명을 잘해야 돼요. 설명을 잘해서 수긍할 수 있도록. 수긍이 돼야 고객이 끄떡끄떡해야 그래야 내 잘못이 100%라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설명을 잘 하십시오. 이럴 때 또 좋은 게 서로 양쪽이 타박상이래요.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았대요. 오토바이 같은데? 예. 오토바이 여기 어디예요? 엄청 번화가네. 어디 가대? 부산인가? 이거 어디예요? 서울 마포구. 와우, 홍대 있는 데가 보다. 홍대 있는데 젊은이들 많은데요. 여기 저기 픽업하러 왔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하. 뒷걸음 치다가 부딪힐 것 같아.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왼손으로 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사람을 막아 세우고요. 그리고 왼손으로 이제 오토바이 잡는 거예요. 오토바이 넘어지면 다칠까 봐. 그런데 왼손으로 스로틀 당겼네. 스로틀 만지면서 이거 그냥 핸들만 만져야 되는데 스로틀 만지니까 붕 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남자가 부딪혔네요. 남자가 넘어지네. 근데 남자 넘어진 건 모르고요. 이 여성분한테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넘어진 건 난데 넘어지셨어요? 이쪽 보느라고 넘어지는 거 모르고 일어났고 당신 말이 기분 나쁘게 뭐 이렇게 그러더래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저 오토바이가 유상종합에 가입돼 있다는데요. 자, 1번 종합보험 유상종합이니까 보험 처리 끝난다. 처벌 안 받고 공소권 없다. 2번 그거는 운전 중일 때잖아. 이건 처벌 받는다. 여기 이주진단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투표 시작. 유상종합에 가입돼 있어요. 유상종합에 가입됐으면 타고 가다가 부딪혀도 이 12대 예외 항목 아니면 처벌 안 받죠. 공소권 없음이죠. 그런데 유상종합에 가입돼 있는데 스로틀 만지다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처벌될까요? 처벌 안 될까요? 처벌 안 된다 78%, 처벌된다 22%. 이게 예전부터 해결 안 되는 문제점입니다. 자,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여기에 의해서 처리되는데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보겠습니다. 자,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표로 한다. 이게 1982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겁니다. 차죠.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2가지 해당되지 않으면 처벌 안 하는 거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그게 교통사고인가요? 아니면은 교통사고 아니면 안전사고라고 보통 얘기하죠. 어느 쪽입니까? 교통이라는 것은 사람을 태우고 가거나 물건을 옮기는 거. 그걸 말하는데 조심하세요 하면서 스로틀을 만지는 바람에 뚝 움직였어요. 이거 교통사고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교통사고는 아니네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밤에 길가에 차를 세워놨습니다. 시골길에 갓길하고 차로하고 걸쳐서 뒤에 꼼꼼한데 뒤에 오는 차가 그냥 꽝 들이받아갖고 예컨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못 보고 와서 그냥 들이받아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자동차 다 물어주거든요. 물론 과실은 불법 주차에 대해서 뭐 20-30%, 오토바이가 70-80%, 그 20-30% 책임지는 거죠. 그랬을 때도 왜 밤에 비상등이나 또는 차폭등이나 이런 거 왜 설치 안 했느냐 해서 사망사고 형사처벌 받죠. 근데 그 교통사고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일 때만 처벌을 특례로 정한다? 근데 사람이 오토바이 끌고 가다가 사고 난 거나 좀 만지다 사고 난 거나 어차피 그것도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인데 그래서 어떤 조사관들은요 그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차 끌고 가다가 몰고 가다 사고 난 경우 그때도 그냥 공소권 없잖아. 이것도 공소권 없어. 그렇게 처리하는 조사관도 계시고요.
근데 얄짤없어. 이건 교통사고 아니야. 교통사고 처리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서 처벌하는 조사관들도 계신데요. 이번 사건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 사고는요, 경찰관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보시죠. 자, 범죄 사실. 이거 홍대 근처에서 오토바이에서 내렸다. 사람들이 서 있었다. 하차할 때 시동을 껐어야 된다. 그런데 시동이 켜진 오토바이를 스로틀 부위를 만지거나 조작할 때 그거 잘못해서 차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스로틀을 당긴 게 아니라 만진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던 사람을 갖다 쿵 해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하고 목에 이제 경추염점이 긴장. 이 법조는 뭐가 될까요? 적용 법조는 이거 벌금 150만 원이래요. 이런 2주 진단인데 저게 종합보험 되는데도 150만 원 너무 많다. 한 70만 원 정도 하면 되는데 아이고 너무 많아요. 형법 266조 1항, 형법 266조는 과실치상입니다. 업무상 과실은 268조예요. 과실치상으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네, 형법 266조 과실로 인해 사람 다치게 한 경우 그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치상보다 훨씬 더 작아요. 합의되면은 처벌 안 하는데 합의 안 됐으니까 처벌해야 되겠다.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근거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거 이걸로 하면서 그 종합범위 다 되는데도 너 처벌받아라.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고 정식재판 청구해 보세요. 정식재판 청구해서 저 종합범 처리 다 됐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보다 이게 더 약한 거 아닙니까? 더 무거운 거는 처벌 안 하고 더 약한 거 처벌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한번 정식재판 청구해 보시고요. 예비적으로 벌금 너무 많아요. 저 돈 없어요. 저 배달해 갖고 아이고 하루에 열심히 해 갖고 뭐 10만 원, 12만 원 버는데 이거 다 벌려고 그러면 그럼 저 2주 동안 아이고 저 판사님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런데 이분이요. 변호사님, 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 운전자 보험 안 되나요? 운전자 보험이 2개 가입되어 있어요. 운전자 보험이 볼까요? 라이더 보험이네. 라이더 보험. 예, 라이더 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요. 한 달에 3만 원 내고요. 또 있어요. 네, 자동차, 일반 자동차 보험도 있고요. 2개나 있어요. 2개나 있는데 이거는 보험이 안 돼요. 벌금도 안 나오고요. 또 지금 형사합의는 대상이 아니죠. 중대법규 위반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벌금이 나오면 운전점에서 나오면 좋은데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가 이게 사망사고나 중상해나 중대법규 위반 아니라 하더라도 법원에 누군가 다치게 해서 기소되면 근데 이게 교통사고일 때 되는 거지. 교통사고일 때 되는 건데 그런데 피탑승은 이럴 때 되거든요. 피탑승도 내 차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내 시동이 꺼져 있는 차 와서 들이받았을 때 차에서 내리고 시동 꺼놨는데 어떤 차가 꼼꼼한 데서 사는데 들이받고 그 사람이 사망했다. 그럴 때도 피탑승 되거든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 피탑승증 이거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사망사고는 되고요. 중상해 되고요. 일반상해도 기소되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기소되면 비탑승증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비탑승증 언제 나왔습니까? 2024년 4월부터 나왔어요. 다른 보험사, 일반 보험사는 2025년부터 나왔죠.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었어야 돼요. 운전석에 앉아 있지 않고 이분 운전석에만 만약에 비탑승 중이었으면 그랬으면 이 운전자 보험 적용이 될 텐데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운전자 보험 비탑승 중 2024년 4월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2024년 4월에 DB 손해배 처음 나왔죠. 그리고 다른 보험사들은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요 비탑승증이요. 요거 필요합니다. 네. 2024년 4월에 비탑승증 나왔고요. 그리고 비탑승증이 이게 2024년 이후 아까 그게 DB 거던데요. 비탑승증까지 돼 있으면은 지금 이제 무죄 다퉈볼 수 있고요. 무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벌금은 나올 텐데요. 아무것도 안 되네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거 옛날 거 아닙니까? 옛날 거라는 것은 2025년 올해 이전 건 옛날 겁니다. 옛날 거는 요즘 걸로 업그레이드. 네, 오토바이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저와 같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한편 업그레이드는 필요한데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가능하면 지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요? 보시죠. 변호사 선임비가 지금까지는
사망사고 기준은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2천만 원 줄어들 겁니다. 아마 제가 추측컨대는 예상키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거 5천만 원짜리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2천만 원, 1심까지 2천만 원, 항소심 2천만 원, 대법원 1천만 원 이렇게 쪼개서 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둘 다 있어요. A도 있고 B도 있는데 앞으로 A는 요건 곧 없어져요. 곧 없어집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아까 그분이요. 내 오토바이 정식재판 청구해서 나 공소권 없애야 된다라고 첫 번째 주장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벌금 좀 깎아달라 두 가지를 하시고요. 나중에 결과 나오면 꼭 좀 알려주십시오.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승객들이 많이 타고 있어요. 네, 승객들이 많이 타고 있는데 택시가 들어오더니 그걸 멈추네. 아이고 이런. 아니 여기서 이때 들어오네요. 내가 앞에 있었어요. 내가 버스가 앞에 가고 있었는데 버스가 앞에 있는데 택시가 어디서 들어오나요? 이때 깜빡이도 없이 들어와요. 앞으로 갈 줄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 멈춥니다. 그 바로 브레이크, 바로 손이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지만은 하나, 둘, 꾹. 아, 손님 태우려고 그랬구나. 손님 태우려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자, 1번 택시가 더 잘못했다. 2번 버스가 더 잘못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저 버스는 승객들이 타고 있어서요. 급제동하기 힘들죠. 손님 다 쏟아져요. 아까 31km 했었는데 시속 31에서도 급제동하면 다 쏟아집니다. 지난번에 교통안전공단에서 한블리, 조나단하고 한보름 둘이서 실험을 해봤어요. 10으로 가다가 급제동에 팍 불리되더라고요. 30에서 그냥 팍 꽂히죠. 여러분들은 앞에 택시가 더 잘못했다. 변경은 급제동. 아니 거기서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들어오면 갈 줄 알았지. 요 나무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보이겠어요? 불박차 입장에서는? 버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98%는 앞차가 더 잘못이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 2%. 버스 못 멈춰요. 버스. 마음 같은 이 사람은 잘못 없겠죠. 택시가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되죠. 버스 지나간 다음에 그 뒤로 들어왔어야 되죠. 근데 경찰에서 버스가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이고 미치겠네. 어딘가요? 어느 경찰서인가요? 보겠습니다. 지역이 어딘지. 지역이 대구시 달서구로 합니다. 대구시 달서구 용산역 4번 출구 앞 노상. 대구경찰청이 많지 않은 음주운전 차량의 중앙선 침범 및 과속으로 주차된 제 차를 들이받아서 전손 처리가 됐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와 이렇게 들이받았는데요. 어떻게 일어난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우와 과속은 모르겠네요. 예, 과속은 모르겠고 음주의 역주행해서 내 차를 박살내냈대요. 전손 처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궁금한 게 뭘까요? 궁금한 게 많아요. 뭐가 많은데요. 예, 폐차가 불가피한 수준이다. 근데 시세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시세는 같은 차량, 같은 연도, 같은 연식의 중등품으로 평가됩니다. 네, 그거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잘 대화가 되지 않으면 내 차에 내차 보험, 자차 보험으로 전손 처리가 되면 그때는 차량 가액이 좀 적을 거예요. 만약에 2천만 원짜리 같으면 자차 보험 가입할 때는 뭐 1,600만 원, 1,700만 원 그런 식으로 되죠. 요 차량 가액 가입 때는 그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위자료는 없어요. 위자료는 전혀 없고요. 사람이 다쳐야 돼요. 차만 세워져 있었잖아요. 위자료 없고요. 그리고 대차손해 렌터카 비용은 열흘 동안이죠. 열흘 동안에 새 차 사라. 근데 실질적으로 열흘 동안에 새 차 사기 힘들다. 많이 기다려야 된다. 그거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법원에서 인정 안 하더라고요. 폐차 관련 부대 비용? 폐차 관련된 비용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로부터 그 중고차 가격을 받으면요. 내 차는 그 보험사가 가져가요. 그래서 보험사가 알아서 그 부품 파는 거죠. 렌트비 11주밖에 인정 못 받습니다. 위자료 인정 안 되고요. 견인비, 보관료, 폐차 비용 관련 영수증. 네, 그런 것들은 폐차 비용 내가 폐차 안 할걸요? 보험사가 부품 다 갖다 써요. 네, 팔아요. 그거요. 견인비는 내 차를 끌어가기 위한 거니까 그건 인정되는 거네요. 보관료, 내 폐차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그 보관료, 그런 건 보험사로 또 받아야 되겠죠. 잠재적 비용에 대한 보상, 중고차 구매 후
아, 타이어, 배터리, 미션오일 이런 거 다 갈았다고요? 아, 그건 인정 못 받아요. 예, 그건 인정 못 받습니다. 결국은 내 차의 중고차 가격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흘치 대차 비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니 요거 뭐 상대편 운전자 처벌도 크지도 않겠네요.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술 드시고. 돌아오는 게 맞는데, 아이고 뭐 길이 좁으니까 그냥 가자. 나가려고 하다가 차가 오네요. 아이고, 차가 와서 비켜줍니다. 뒤로 빼줍니다. 뒤로 빼주고, 차 오네요. 지금 차가 오고 있어요. 요 차 보내고, 근데 저쪽에 또 차가 오네? 양쪽에 차가 오네? 길이 좁아졌네. 아이고. 또 차가 또 한 대 오나요? 저 사람들이 내리고, 지금 현재 길이 복잡해졌어요. 여기. 그래서 내가 차를 좀 빼줘야 돼요. 뒤를 차로 빼주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빼주는데요. 아이고, 다시 보시죠. 저기서 내린 사람 어딜 다치는지. 아이고, 예.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거 방송했었는데요. 이러다가 허리 좀 삐끗할 수도 있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염자 12급 2주 나왔는데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또 일주일 통원 치료하고 앞으로 2주 더 치료받는다고 그럽니다. 치료 다 한 다음에 합의하자고 그럽니다. 야, 이거 심한 거 아닌가요? 입원은 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보험사기 뉴스가 보이는데 어느 정도로 보험사기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실비는 어떻게 되는지. 과실비는 뭐 100대 빵해야 되죠. 예. 그런데 이번 사고에 있어서, 이번 사고, 제가 허리, 뭐 다칠 수는 있지만, 허리 삐끗할 수는 있지만, 염자. 근데 이거 갖고 입원하나요? 제가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이분께서, 변호사님, 허리가 아니에요. 허리가 아니고 그럼 어딘가요? 네, 방송에서 허리라고 하셨는데 팔입니다. 팔이나 허리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변호사님 말씀이 이해되지만, 내 몸의 기둥은 허리고 팔은 일부라 생각됩니다. 다쳐서 아픈 건 똑같지만 부위 차이가 사람 따라 생각에 따라 다르다 생각합니다. 예, 팔이랍니다. 팔 부러졌나요? 염자래, 염자. 이거 갖고서 일주일 동안 입원했답니다. 저 사람 내려서 가다가, 물론 깜짝 놀랄 수는 있죠. 가서 어디? 아이고, 팔, 이걸로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일주일 동안 통원 치료받고 앞으로 2주를 더 치료받는답니다. 와, 허리가 아니라 팔이랍니다. 부러진 거 아니랍니다. 염자랍니다. 타박상이겠죠. 이거요, 보험사에서요, 병원과 아까 지나다 부딪힌 사람이요, 요거 한번 보험 사기 안 된다고 볼 수 없어요. 보험 사기, 예, 너무나 불필요하게 과도한 치료도 보험 사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팔만 부딪혔는데 이거 갖고 왜 입원이 필요했을까요? 도대체 입원이 왜 필요했을까요? 입원이 왜 필요했을까요? 어느 병원인지 모르지만 과연 무엇 때문에 입원이 필요한지. 입원은 혼자서 거동을 할 수 없고, 또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예, 그리고 의사가 수시로 와서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글쎄, 경우에 따른 목하고 허리하고 둘 다 다쳤는데 하루에 물리치료 한쪽밖에 안 해주니까 양쪽을 다 받아야 돼서, 그래서 입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팔만 살짝 붙였는데 저게 왜 입원이 필요했을까요? 불박차 보험사 직원에게 보험 사기로 고발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달라고 그러세요. 이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른쪽에 사람이 걸어올 거예요. 두 사람 걸어오죠? 예, 저 두 사람이요. 동그라미는. 젊은 사람이 뭐 화가 난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은 아버님 같대요. 여기 화가 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야, 이씨! 뭐야? 방향제 유리 차가 문풍 들어갔어요. 뭐야 이거? 대낮에 그냥 가네? 그냥 가? 차에서 내렸어요.
예, 이거 뭐야? 저기 저 교통 안내하시는 분이 예, 제보자는 일로 오라 그러고 저 교통 안내분들 이리 오세요. 예, 던지 그냥 하면 어떻게? 그 이쪽 쳐다봐요. 이쪽 쳐다보는데 이제 걸어오나요? 자,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는데 상대가 오더래요. 오는데 막 옷을 그래서 무서워. 그냥 또 얼른 차에 타고 문을 잠그고 있었대요. 그런 사이에 이제 가버렸대요. 차는 움푹 들어갔어요. 근데 이 차가 오래된 거예요. 이게 97년도 마르샤 97년식. 그럼 거의 30년이 됐어요. 그래서 저 차값이 30만 원밖에 안 된대요. 자차 보험 가입이 30만 원. 근데 움푹 들어가고 수리비가 100만 원 넘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차 보험 처리하면 결국 내 차값밖에 안 줘요. 30만 원. 근데 수리비는 좀 뭐 100몇십만 나오게 생겼어요. 경찰이 저 마트에 CCTV를 해서 어디로 갔는지 쭉 찾으면 좋은데 저 대형마트에서는 협조가 안 된다고 그런대요. 지금 이분이 올려주신 글 보실까요? 저 재물손괴죄로 처벌해야 되죠. DB 손해보험에 가입돼 있구나. 근데 차량 가액이 30만 원이면 뭐 저 찾아갖고 고쳐줘. 내 차 다닐만해. 내 차 30만 원짜리가 아니야. 이거 300만 원 줘도 이거 못 사. 이거 저 크래시카야. 이걸 고쳐야 될 텐데요. 경찰에서 저거 대형마트 CCTV 같은 경우 협조가 힘들다고요? 왜 협조가 힘들죠? 대낮에 차례에서 저 던진 건 저런 거 잡아야죠. 잡아야지. 경찰이 가서 이 범죄 수사해서 얼마든지 왜 협조가 안 돼요? 안 되면 영장 갖고 가면 되잖아요. 잡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CCTV가 보통 3일치만 저장된다고요? 글쎄요, 그보다 더 될 것 같은데요.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꼭 좀 잡아주십시오. 근데 아마 블랙박스를 별도로 하나 설치하신 것 같아요. 시내버스 같으면 6채널 정도 보통 되잖아요. 이 시내버스인지 전세버스인지 모르겠는데요. 가다가 앞에 가던 차가 속도가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같이 속도를 줄입니다. 정상적으로 가는데요. 앞에 차 브레이크가 잡히나요? 그렇네요. 야, 큰일 날 뻔했는데 앞에 차 브레이크 잡아서 혹시 뭐 있나? 뭐 있네. 사람이 걸어오네요. 야, 앞에 차 없었으면 이거 앞에 차 없어서 사고죠. 앞에 차 고맙네요. 이거 만약에 사고 나서 몇 대 몇인가요? 앞에 차 없어서. 야, 여기서 사람이 앞차 없고 저 사람이 팍 나왔으면 저건 100대 빵이죠. 근데 만약에 사망하면 그럼 경찰은 차 대 사람 사고라는 이유로 사망사고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는 게 거의 99%라고 봐야 돼요. 답답하죠. 저랬을 때 답답함을 무엇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그때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여러분들은 운전자 보험 가입돼 있으신가요? 이분은 이 앞차 때문에 사고를 피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이런 사고를 변호사도 잘 만나야 돼요. 어떤 변호사는 사망사고는 이거 형사합의해야 돼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 집행유예 갑시다. 이런 변호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사고 났으면 앞차 없이 나 혼자 쭉 갔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 사고 났다. 그럼 저는 당연히 무죄 주장하죠. 그리고 무혐의 받죠. 그런데 보험사에 따라서요. 이런 경우 차 사이에서 튀어나오는데도 그때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험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차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거 어떤 경우로 볼 수 있을까요? 왕복 7차로 넓은 도로예요. 풀박차 갑니다. 이렇게 차 사이에서 이거보다 아깝게 더 피하기 어렵죠? 둘 다 똑같이 어렵죠. 이 사고 불박차 잘못 전혀 없습니다. 잘못 전혀 없는데 근데 불박차 보험서 뭐라 그럴까요? 이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65, 보행자 35래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무슨 소리야, 100대 빵이지. 그랬더니 그건 한 변호사 개인 의견이고 그럼 우리도 알아볼게. 우리 변호사들한테 알아볼게. 그래서 뭐 로펌에다 알아봤어요. 뭐 로펌에다 알아보더니 나중에 잘못 있대. 로펌에서 와 이렇게 이게 의견서예요. 법률질의 회신서. 잘못 있는지 없는지 보자. 그러더니 막 뭐 어쩌고 87년도 대법원 판결 그다음에 또 몇 년도
2002년도 거, 2019년도 거, 뭐 그러면서 2017년도 거, 뭐 이런 걸 갖다 막 2004년도 거 이런 거 막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모든 운전자는 사고 예방을 해서 안전하게 차량 운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하여튼간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우측 도로에서 신호대기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거. 그런데 보행자의 주된 과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무과실 여부가 문제됩니다. 무과실 아니라는 거예요. 무과실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런 판결들에 보면은 네, 정차된 차 사이에서 나왔을 때 그때 무과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네, 블록체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잘못을 인정시키려고 막 꿰차게 해갖고 저런 판결들이 저게 블랙박스 있을까요? 블랙박스 없던 시절이거나 블랙박스 없을 때 판결들이죠. 네, 블랙박스 없거나 블랙박스가 없거나 블랙박스 없을 때 판결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쓰든지 이걸 갖다가 블랙박스의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서 블랙박스에게 잘못을 65로 했던 거 그럼 바꿔줄게. 블랙박스 35로 해줄게. 무단횡단 65. 그 치료비 다 대주고 합의금도 주고 그리고 보험료 할증시키고. 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이 그렇습니다. 그건 내 편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보험사는 내 편입니까? 내 편이 아닙니까?